우리 어람명 의견을 한번 상당히 좀 더 신경을 써서 한번 보면은요, 초록색 비단 표지고 저기다가 저 동그랗게 해놓은 거 국화동이라고 해서 저것도 5개로 이렇게 박아놨어요. 이 분상용은 주로 박을 정이라가 일반 못을 3개 박은 데 비해서 여기는 국화 무늬를 써서 이거 5개를 박다 보니까 훨씬 더 이 책이 이렇게 뭐 좀 흐트러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.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요 그림에도 분상용 의궤 같은 경우는 검은 개선, 검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둘렀는데 어람명 의궤는 붉은 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둘렀어요. 훨씬 더 이렇게 조금은 좀 더 높은 그런 그 뭐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, 특히 종이 같은 경우도 종이질도 어람명 의궤 같은 경우는 초주지라 그래가지고 최고급 종이를 썼고요. 질이 더 좋은 그런 종이를 어람명에 확인을 썼다라는 거. 그래서 보시면 그 흰비단의 해서체 글씨로 아주 그 제목도 예쁘게 썼고, 식물성 천연 연료를 이용한 최고급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, 그림도 이렇게 보면은요, 어람명에 그려진 그림들이 확실하게 잘 그렸어요. 저도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프랑스의 그 외교장관 의궤 조사할 때 제가 조사팀에 포함이 돼가지고 실제 실물을 보고 왔는데, 제가 규장각에서는 다 있는 게 그 당시에 분상용 의궤였어요. 이 규장각에 있던 분상용 의궤를 보다가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었던 외교장각 의궤 어람명 의궤를 보니까 확실하게 이게 정말 그때 이 사람들 눈매라든가 이런 수염 하나하나까지도 더 정밀하게 묘사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 당시 뭐 왕조 국가에서 최상위 인물인 왕에게 올리는 의궤인 만큼 가장 그 정성을 다해서 이 의궤를 제작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이 의궤의 표지의 변화가 오는 게 이제 대한제국 시기가 되면서 바로 이 왕에서 황제의 국가가 됐고, 이때 이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이 노란색이어서 바로 이 노란색 비단 표지를 만들었어요. 노란색 맞아요. 지금 좀 오래돼가지고 약간 좀 덜 노랗게 보이는데, 그리고 이제 빨간색 비단 표지는 그때 이제 황태자를 상징하는 색깔이 붉은색이었어요. 붉은색. 그래서 이 붉은색 비단 표지로 만들었다. 그래서 이 의궤의 표지만 보더라도 이것은 대한제국기 이후에 제작이 되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 크게 이슈가 되고 그 한때는 막 큰 뉴스여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, 그럼 왜 이 의궤가 정말 그 프랑스까지 그 먼 길을 가게 되었느냐? 그 이유는 정조하고 관련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정조 시대에 규장각을 짓잖아요. 왕실 도서관이자 이제 학문연구소인, 그리고 이제 중요한 기록물을 다 규장각에 이제 보관을 했어요. 근데 이 정조대왕이 또 이 되게 좀 너무 치밀하셔. 그래서 이 혹시라도 궁궐이 뭐 전쟁이라든가 화재로 이게 또 털릴 수도 있다, 이 순환을 당할 수도 있다, 이런 판단에서 이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지어요. 이 규장각의 분관 뭐 이런 뜻이고, 외라는 말은 이때는 지방이란 뜻이에요. 그럼 왜 하필 강화도인가? 이 조선시대에는 강화도가 국방상으로 가장 안전한 지대로 인식이 되었어요. 고려시대에 우리 몽골 적침이 일어났을 때 강화도에 피난 간 적이 있죠. 그리고 정묘호란 때도 강화도에 인조가 피난을 갔습니다. 그리고 병자호란 때도 원래 강화도에 피난 가려고 했는데 저 청나라 군대가 하도 빨리 와가지고 피난길이 막혀서 할 수 없이 남한산성 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강화도는 뭔가 이 나라를 지켜주는 안전한 곳이다, 이런 의식이 있어서 이 강화도에 외교장각을 짓고, 이곳에는 특별하게 정조 때 뭔가 좀 더 중요한 이런 기록물을 이곳에 보관을 하자, 이런 생각에서 의궤들을, 특히 어람명 의궤, 왕이 친히 열람했던 이 어람명 의궤들을 대거 바로 이 외교장각에 보관을 했던 거예요. 사실은 이 외교장각에 의궤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기록물도 많이 보관되어 있었고요. 뭐 지도류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. 근데 정말 그 외교장각을 정조가 1782년에 짓고 이후에도 계속 중요한 기록물을 이 강화도 외교장각에 보관했는데,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고 프랑스군이 이 강화도를 일시 이제 점령했을 때 바로 이 외교장각에게 손을 댄 거예요. 그리고 결국은 이제 병인양요 때 퇴각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보다 눈에 띈 게 바로 이 외교장각 의궤였더라. 야, 이렇게 그림도 화려하고 표지도 멋있고 이런 거, 야,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다. 그렇게 해서 그 바쁜 전쟁의 와중에 이 외교장각 의궤를 비롯한
대략 한 340여 점의 이런 문화재를 싣고 반출을 했던 거예요. 그게 결과적으로 계속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었죠. 도서관에 있던 거를 우리 박병선 박사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 의궤의 존재를 알리는데 공헌을 했고 1992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외교장각에 있는 의궤들을 찾아오자라는 이런 노력들이 전개가 되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었는데 이때 2002년부터 프랑스의 그 외교장각 의궤 반환팀에 포함이 돼서 갔습니다. 저도 정말 한국사 전공하면서 프랑스 갈 줄 몰랐어요. 그래서 그때 정말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제가 계속 조사단의 일원으로 좀 활동을 했고요. 이렇게 결국 계속 프랑스 쪽에서 반환을 하지 않는 거죠. 왜 그랬을까요? 워낙 약탈 문화재가 많아서 소위 도미노 이론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교장각 의궤를 반환하게 되면 잘못하면 루브르 박물관 문 닫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우리는 계속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극적으로 타협이 된 거예요. 이 프랑스 입장에서도 워낙 우리가 집요하고 정말 꾸준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G20 정상회의에서 전격 합의해서 그 결과 2011년에 의궤가 정말 반환되는,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병인 양요가 1866년에 일어났고 2011년에 반환됐다 해서 145년 만에 귀환해서 외교장각 의궤 반환 그 관련해서 아주 뜻깊은 행사들이 많이 일어났고, 그리고 그 의궤들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그 안타깝게도 그때 돌아오는 조건은 5년마다의 대여 갱신이었어요. 소유권이 완전 반환이 아니었고 지금 또 현재로도 그래요. 왜냐하면 프랑스 쪽에서 소유권을 주게 되면 완전히 이제 자기들도 다른 나라에서 반환 요청이 일어났을 때 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.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이 의궤가 돌아온 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이 의궤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요거 강조해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제가 이 의궤 중에서도 가장 백미 중에 하나가 이 반차도라는 이 그림자로예요. 그림자로. 요 의궤가 영조 정순왕후 가래도감 의궤라고 해서 영조가 66세 되던 해에 15세 신부 정순왕후를 왕비로 맞이했던 이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 그 의궤인데, 그때 이 영조가 66세 되던 해에 15세 신부를 왕비로 맞이했던 이 장면 중에 요 영조 가마 부분이에요. 영조 가마. 그래서 영조의 가마, 왕의 가마는 이렇게 사방이 다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왕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기회였고요. 이 왕 주변에 이런 많은 병력들이 호위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라든가 특히 의궤의 반차도 그림은 칼라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뭐 의복의 색깔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모습이 더 이제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게 이 의궤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. 그리고 요때 실제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뭐 명단이라든가 역할 같은 게 기록으로 다 남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가마에 뭐 사용되었던 뭐 여러 가지 뭐 재료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남아 있고, 그림 이렇게 보시면 좌우대칭형이에요. 좌우대칭형.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. 그리고 요 장면이 왕비 가마 부분인데요. 왕비 가마는 사방을 이제 문을 이제 닫아서 이 왕비의 얼굴은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. 그리고 이 장면은 조선시대 이제 왕실의 왕비가 이제 간택이 되면 보통 3간택을 통해서 이제 간택을 받게 되는데, 여기에 있었던 정순왕후 같은 경우는 최종 간택을 받을 때 상당히 지혜로웠다라는 이런 그 일화들이 여러 가지 그 야사의 기록에 전해지는데요. 이런 제목이 있어요. 면접 받을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이 무엇냐라고 대답했을 때 어떤 교수는 뭐 모란이다, 동백이다, 장미다라고 할 때 정순왕후는 뭐라 그런다? 목화라 그럽니다. 너는 왜 목화라고 생각해? 많은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합니다. 영조가 이 세상에서 제일 깊은 게 뭐냐? 물이 깊다, 산이 깊다, 구름이 깊다 이러고 있는데 정순왕후는 뭐라 그러죠? 인심이라고 대답을 합니다.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속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이렇게가 면접자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간택이 되었다라는 이런 스토리도, 재밌는 스토리도 전하고요. 그리고면 이제 어디에서 왕비 수업을 받느냐 하면 별궁이라 그래가지고 이 어의궁이라는 별궁에서 미리 이제 왕비 수업을 한 받게 해요.
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오늘날 혼례식에 해당하는 날은 이 별궁에서 왕비 수업을 받고 있던 정순왕후를 이제 궁궐로 모셔오는 의식. 이 장면입니다. 그래서 바로 정순왕후가 이게 영조의 가마가 앞서가고 정순왕후가 이제 뒤따라오는 이 장면인데, 역시 이제 왕비니만큼 많은 여성들이 동원되어 있는 그런 장면들 보이죠, 그죠? 그리고 여기도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, 연배역군이라 그래가지고 이 가마를 이제 메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좀 남은 인력. 그래서 이 멤버 체인지 한다라는 거죠. 이 사람들도. 이 사람들만 계속 들고 다니면 너무 무거우니까,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.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내시. 이 조선시대 이제 내시는 전형적으로 왕실의 비서관 역할을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, 내시가 충분히 말을 타고 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 뒤에 의관이라고 해서 이 당시에 혹시라도 또 왕이 이렇게 또는 왕비가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, 우리 지금 또 항상 큰 행사에 앰뷸런스 다니듯이 이렇게 의사들이 따라가고 있는 이런 장면들도 나타나고요. 또 바로 뒷부분에는 사관들, 우리 지난번 실록에서 또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, 이런 중요한 국가 행사에는 항상 또 사관들이 배석을 합니다. 그래서 요 행사에 여러 가지 있었던 상황들까지 기록으로 남기는 이런 모습. 지금 또 와 하셨는데 이 그림 보니까 더 오야 이러죠. 이게 바로 어란명의죠. 어란명의. 앞에 있었던 의궤는 분상형 의궤고, 여기 이 의궤가 영조 정순왕후의 혼례식을 기록했던 이 의궤가 사실은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다가 반환된 의궤 중에 한 작품이에요. 확실히 이런 그 눈매라든가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것이 그 당시에 프랑스 이방인의 눈에도 이게 확 들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이것을 결국은 약탈당하고, 사실은 그때 이 외교장과 의궤 6천여 점의 자료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방화해버려요. 또 어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의궤가 그래도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던 것은 그 이방인의 눈에도 정말 이런 기록과 그림이 너무나 그들의 눈에도 이건 한눈에 문화재적 가치가 잘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보존될 수 있었다.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 뒤에 바로 사관이라고 해서 바로 이런 기록물을 또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가는 이 사관들의 모습,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조선시대 이런 기록뿐만 아니라 이런 그림 자료에서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구나. 그리고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이 의궤를 보관하고 있는 소고의 모습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지금 보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저는 여기 많이 가봤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이런 의궤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록과 더불어 이런 그 시각 자료들,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마치 그 시대로 들어간 듯한 이런 느낌까지 주고 있고, 특히 의궤의 내용들은 문화 콘텐츠로 왕실 행사를 재현하고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,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좀 우리 문화가, 전통 문화가 더 좀 풍요로울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